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안 빠진다. 속도가 빠르다는 건 뭐냐면 수요가 더 이상 단기적으로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많이 거래된 가격대를 보고 그렇죠, 그 차이를 비교해서. 그래서 지금 가격 수준이 어떤 건가? 안 되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제 누구 한 분이 정말 고가에서 사셨거든요. 그리고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근데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어차피 살 거니까 이런 말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만큼 이제 헛헛한 말이 없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제 집이 아닌데도 헛헛하더라고요. 네, 이제 임수열 대표님이 나가시고 퇴근하셨어요. 퇴근하시고. 네. 저 보기 싫어서 나가신 거. 아닙니다. 네, 저랑 이제 둘이서 한번 또 오붓하게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딱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 사야 될까요? 몇 년 안에 사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이 되게 네.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엄청 어려운 질문이시죠.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 되게 이제 황망하실 수 있는데 네. 떨어지면 사면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이게 부동산이 어쨌든 아까도 이 10년 텀이니까 이 기회를 사실 놓치면 안 된다고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10년 텀이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언제가 우리가 집값이 떨어졌냐면 2008년부터 13년까지 빠졌는데 네. 13년이 10년 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10년이 다시 또 10년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10년 만에 온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건데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말씀드렸죠. 집값 떨어지면 산다라는데 그거를 올해 말 뭐 2024년, 2025년 이렇게 얘기 드리기 힘들다. 왜냐하면 자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연하게 대응해야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면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른다. 네.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네. 집값이 예를 들어서 사야 될 집값이냐는 이 두 가지가 교집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뭐냐면 같이 집값이 떨어져도요. 그런 시점이 오면 거래량이 막 증가해요. 네, 거래가 활발하게 돼요. 네. 같이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7억으로 떨어져도 안 사. 그냥 네. 한두 채씩 사다가 가격이 이렇게 조금씩 오르다가 또 빠지고 이런 경우가 지금처럼 있는데 네. 어떤 경우가 오냐면 10억짜리가 7억으로 빠졌는데 이상하게 가격은 안 오르는데 여기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아. 그럴 때가 와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그렇죠, 걸로. 그렇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이 또 네, 감소했잖아요. 맞아요. 추세적으로 계속 거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신호가 오면 두 가지가 된 거죠. 뭐냐면 더 이상 안 빠지고 그 이후로부터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추세적일 필요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해야 돼요. 아하. 그럼 거래량의 추이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눈에 띄게 올라간다. 그렇죠. 하면은 그때의 가격이 좀 이제 바닥이라고 보면. 그렇죠. 근데 이런 구간이요.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가격은 많이 안 올라. 지금처럼 거래량 증가하면서 가격도 막 오르면 아니고. 아.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이 덜 오르거나 아하. 소폭이에요. 어떨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그렇죠.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아직 그 수요가 막 많지 그렇죠. 않을 때?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팔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서 올라요. 근데 어느 구간은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구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전형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팔려는 사람 많은데 그래도 거래가 많이 되니까 그때는 누구냐면 투자 수요가 들어와요. 아오. 그 시그널이거든요. 아. 완전히 다르죠. 지금하고 색깔이. 그러네요. 네. 지금은 팔려는 사람도 적고 떨어졌을 때 네. 그리고 실수요가 샀다면 그때는 팔려는 사람이 많고 투자 수요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좀 시기로.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딱 살 물건이나 어떤 지역이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미리 리스트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아니 저희가 막 이렇게 뭐 장 볼 때도 싼 거 알아보시고 네. 백화점에서 추석 선물 살 때도 싼 거 알아보시는데 열심히 알아보시잖아요. 네. 검색하시고. 근데 집이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수고 내든지 공부와 그리고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집값이 전 세계적 평균을 봤을 때 많이 높은 수준이죠.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PI라고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가격이 얼마냐 이런 지수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뭐가 의미가 있냐면 얼마큼 빨리 올랐냐. 얼만큼 빨리 올랐냐.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너무 빨리 오르면 더 오르기 힘들고 단기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비교해 보면 서울과 최근 수도권의 한국 집값은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올랐어요. 그 2016년 이후부터가 좀 너무 급격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 지역이 네. 그런 가격이 거의 2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빠르게 오른다라는 사실은 없어요. 음, 네. 그래서 속도가 되게 빨랐다. 속도가 빠르다는 건 뭐냐면 수요가 더 이상 단기적으로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사면서 올렸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서울에다가 실수요자들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서울에다가 집을 장만하겠다라는 거는 약간은 조금 떨어지면 네. 이제는 사실 수 있으니까 네. 대출을 받으셔서 네네.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분양받기는 좀 힘들죠. 왜냐 분양 물량이 서울에는 워낙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시기나 이런 걸 떠나서 내 집 마련할 때 좀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요인들을 점검하고 뭐 어떤 과정들을 좀 거쳐가는 게 좋을지. 일단 저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고 사고 싶은 아파트들 리스트를 하는데 객관적인 지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예를 들면 첫 번째는 투자를 많이 해놓은 아파트가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선수들이 그 아파트를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투자를 많이 해놓은 아파트는 어떻게 골라냅니까? 투자를 많이 해놓은 아파트.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렇죠. 그러면 거기까지 하셨어요. 네. 그러면 뭘 조사하면 좋을까요? 전월세? 그렇죠. 전월세 비율이 높은 아파트 단지. 아, 그래서 이건 다 여러분들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면 그 중에서 전월세가 2년마다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전월세가 1년에 25채가 됐어. 그다음에 2년 차에 또 25채가 됐어. 그럼 2년 동안 합사네요. 네. 그럼 50세대죠. 그렇죠. 근데 이거 100세대였죠. 네. 그럼 전월세 비율이 50%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살고 싶은 아파트 가봤더니 똑같이 100세대인데 전월세 계약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30채밖에 안 됐으면 이건 투자 비율이 30%. 그러면 전자가 좀 더 좋은 거죠. 아, 그렇게 볼 수 있구나. 어. 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단지일수록 좋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니까. 왜냐면 네. 그만큼 좀 시장에서 일종의 관심이 이제 크다는 거고. 세 번째는 거래 회전율이 높아야 돼요. 거래 회전율. 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아파트일수록 사실은 그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채가 거래되는지 이 아파트가 이런 거 요새 다 앱으로 나오지 않나요? 나올 겁니다. 그렇죠. 나올 앱 같은 거에 좀 자세하게 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대상 아파트만 하면 다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이런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편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편향이란 뭐 선입견 같은 거? 그렇죠. 나 저 아파트 너무 살고 싶어라고 하면 그 아파트에 꽂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각도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런 정성적인 지표를 빼고 정량적인 지표를 하는 순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네. 부동산은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감정을 배제해야 돼요. 제가 부동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네. 시청자 전화를 받아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정확히 드러나요. 객관성을 많이 잃죠. 잃게 되는구나. 그렇죠. 사람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물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월세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래 회전율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가고 싶었던 집, 약간 그냥 살고 싶었던 곳, 뭐 그냥 느낌이 좋았던 곳 이런 걸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각 아파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에 샀냐 아, 이걸 조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그거- 이하로는 안 빠지거든요. 아까 전에 그래서 가격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 그거 뭐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서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저희 해보면 안 돼요? 아니 왜냐면 이거 뭐 돈 한번 내시는 거예요? 네? 돈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리포트에 있으시던데? 아 있어요. 그쵸? 예.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딱 보면은 네. 엄청 이게 딱 아 그러세요? 쉽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얘기로 이렇게 하는 그쵸, 것보다는 그쵸. 구체적 사례로 딱 보면은 좋습니다. 그죠?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네. 여러분들이 막 어렵게 구하고 이런 거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거 볼게요. 그러니까 수용 가격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네, 이게 위례 아파트와 분당 아파트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거래된 걸 보면 위례 아파트는 11억에서 11억 5천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거 11억 밑으로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죠? 안 빠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네네. 안 팔아요, 이 밑에는.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11억대에 오면 거의 바닥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 분당 아파트는 보세요. 12억 5천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 14억 6천이거든요. 네.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급하면. 아. 그러니까 이게 수용 가격인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 아하. 예, 예. 그래서 이 최소 수용 가격과 현재 가격과의 괴리. 그래서 저는 집값이 빠진다고 보니까 이게 이제는 밑으로 가면 이제 살 때가 온 거죠. 네. 더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가격에서 거래된 그 가격대를 보고 최근에 가장 많이 거래된 가격대를 보고 그렇죠, 그렇죠. 그 차이를 비교해서. 그래서 지금 가격 수준이 어떤 건가. 어. 그러니까 왜냐면 왜 이것도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이거 2억이 빠진 게 많이 빠진 건가? 아, 1억이 맞아요. 빠진 게. 근데 각 아파트보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어떤 아파트는 빠질 수가 없어요. 음. 왜냐면 지금 시세가 10억인데 다 10억에 사놨어. 네. 그럼 어떻게 빠집니까, 이거? 맞아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 5억에 사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10억이에요. 음. 근데 이게 15억에서 10억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팔 수 있으니까. 아하. 이거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한번 이건 거의 보여달라고 여쭤봤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 유일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진짜 처음 들어요. 처음이죠. 오. 제가 하는 얘기는 거의 다. 처음이에요? 그런- 저작권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 아, 이거 무료로 배포하는 거니까. 아, 네네네. 자, 그러면은 네. 저희 정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집 이제 사실 분들,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진짜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라.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확인해라. 한 가지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를 꼽아주시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시장이 변동될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 음,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사보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생애 최초도 많기 때문에 용기를 나셔야 되는데 가격이 빠졌을 때 내 집 마련 꼭 하시고 그리고 그럴 땐 용기가 좀 필요하다. 용기를 가지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이런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막 무리하게 사자는 말씀 절대 안 드리는 거고 가격이 네. 빠지면 산다. 근데 빠질 수 있다.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요. 이제 근원적으로 뭐냐면 한국의 집값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는 자기 집에 살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 집에 살면 이렇게 매물이 확 증가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내 집을 왜 팔아요? 그렇죠. 근데 내 집에 살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큰데 이렇게 가격이 빠졌을 때 내 집 마련을 많은 분들이 하시면 거주하는 집을 사시면 우리나라 집값은 자연스럽게 안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빠지면 또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가격이 빠지고 감당할 수 수준에 오면 적절한 또 대출을 일으켜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올해가 진짜 목표였다면은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물건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지 않았는데 일단은 용기를 내시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내가 좀 도전해 볼 만한 구체적인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고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저는 용기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각자 또 객관적인 지표들 조사해 보세요. 거래는 몇 건이 되고 전월세 비율은 어떻고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서 자기가 스스로의 생각이 객관화됩니다. 편향이 없어져요. 네. 네. 그래서 시장도 이렇게 보게 되고 일종의 투자자 마인드가 생기거든요. 내 집을 거주하는 집을 전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네가 살 집인데 언제 사도 상관없잖아.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내 집은 그럼 뭐 비싸게 주면 비싸게 줘도 사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제 누구 한 분이 정말 고가에서 사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네. 근데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어차피 살 거니까 이런 말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것만큼 이제 헛헛한 말이 없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제 집이 아닌데도 헛헛하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이 이게 좋지 않다고요. 네. 심지어 근데 만약 그 대출을 일으켰다? 대출 있죠. 그럼 매달 뭐 이자 엄청 나가잖아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도 싸게 산다. 그 대신 이 두 가지예요. 싸게 산다. 네. 싸게만도 중요하지 않고 또 산다만도 중요하지 않고 싸게 산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수 특히 있. 근데 매수는.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잘 안 돼요. 아니요. 누군가 하거든. 맞아요. 네. 누군가 최근에 강남집 15억 막 이렇게 30-40% 빠졌을 때 샀다고요. 네. 누군가 하고 나도 언젠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복권 당첨 안 된다고 하잖아. 누군가 당첨돼요. 네. 복권을 제가 그래서 사실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시나요? 그건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누군가 된다는 거죠. 그런 희망을 가지셔라.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우리 이광수 의원님과 함께 좀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는 축구 해설한 개인적으로도 겁니까? 네? 축구 해설한 겁니까? 해설위원님 아니신가요? 저 어떻게 되시죠? 해설위원 좋습니다. 해설 원래 어떻게 되시죠? 전문위원. 그냥 불러주시면 돼요. 해설위원 좋은데요. 원래 어떻게 호칭이 이광수 전문위원님이신가요? 아니 사실은 저희가 애널리스트였고, 네. 그러니까 연구위원이었고, 연구위원. 예, 그래서 위원이라고 많이 부르고. 그냥 이광수 위원님. 예, 그렇게 이제 부르다가 제가 요즘에 독립했으니까 어쨌든 네. 이광수 위원이라고 부르면 좋습니다. 해설위원은 처음 들어봤으니까 축구 해설은 아닌데. 부동산 해설위원. 부동산 해설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이광수 위원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 제가 사실 공부를 많이 왔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네, 많이 좀 감사합니다. 읽고 오고 이랬는데 감사합니다. 네, 좀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네, 네. 또 조금 더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서 알겠습니다. 더욱더 우리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속 시원한 질문을 제가 던질 수 있도록 좋아요.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손아나님이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 오시면 같이 보면서 좀 얘기도 하고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네. 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잘 하셨는지 네. 네, 이런 것도 제가 채점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더불어서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릴 수 있겠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